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교과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개념 먼저 볼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계에서 들어가 있는 우리 교과서 개념이 뭐냐면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읽을 때, 감상할 때 총 4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문학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우리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자, 뭐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일단은 크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을 쓴 사람을 뭐라고 해? 작가라고 하죠. 작가.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을 쓴 사람을 작가라고 해. 이 작품은 누가 읽어? 독자가 읽죠. 독자. 그리고 이 작품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시대 상황. 이건 시대. 둘러싸고 있는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긴 했어요. 너희들 교육과정 때.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이제 문학사라는 것도 지금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 개씩 보면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작품만, 작품의 구성 요소로만 감상을 할 수가 있고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학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독자, 내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작품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시대를 반영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는데 기억나? 안 나요? 하나씩 볼게. 자, 작품 그 자체로 읽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이거를 절대론적 관점.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또는 내재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내재론. 하나 정리하고 용어 알아두세요. 절대론적 관점, 내재론적 관점. 그러면 작가를 기준으로 읽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작가는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지 얘들아. 그래서 얘를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 잘 해놔. 그리고 작품을 읽고 독자가 느끼는 거, 독자한테 어떤 효용이 있느냐를 바탕으로 읽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 효용론적 관점.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시대를 반영했는가 이거에 맞추면 이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이 어렵죠? 반영론적. 그 다음에 이번에 2022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거 New Face 문학사적 관점까지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잡아줄게요. 자, 작품 그 자체로 읽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작품을 기준으로 읽는 거 그냥 이걸로 쓸게. 절대론 이걸로 쓸게. 너희들도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절대론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작품 그 자체로 읽는 거야. 작품을 쓴 작가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쓴 작품을 둘러싼 시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아예 다 무시하고 작품 그 자체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시의 구성 요소가 나와. 보통. 그러니까 절대론적으로 감상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시 그 자체를 감상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의 구성 요소. 예를 들면 뭐 운율이라든지 예를 드는 거야. 아니면 또 표현법 같은 거. 이 작품은 뭐 의인법이 쓰였어. 뭐 아니면 뭐 은유법이 쓰였어. 뭐 직유법이 쓰였어. 뭐 서리법이 쓰였어. 이러한 정보들만 읽는 거. 자, 그리고 심상이라든지. 얘들아, 심상은 이미지야, 이미지. 시각적 심상, 뭐 촉각적 심상 이런 것들 이미지. 자, 이미지. 그리고 뭐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시상이 어떻게 전개되냐, 뭐 순환이 되냐, 시간의 흐름으로 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품 그 자체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나오면 얘는 무슨 론적 관점이야? 절대론적 관점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작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작가는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표현론은 보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작가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던가, 작가의 생애, 또는 작가의 뭐 창작 의도, 얘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창작 의도, 또는 뭐 작가의 뭔가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표현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작품을 해석할 때 윤동주는 뭐 이런 식으로 작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늘 배우는 방문객 같은 경우는 정현종은 이러면서 정현종이 왜 이 작품을 썼는지 창작 의도가 나오면 그거는 얘예요. 표현론적 관점.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독자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효용론적 관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독자가 느끼는 느낀 점 또는 깨달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나는 방문객을 읽고 좋았어. 뭐가 좋았어? 이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감상하는 게 이제 효용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를 반영한다. 반영론 같은 경우는 그냥 시대예요, 시대. 시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반영론이야. 그래서 시대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6.25다 또는 뭐 일제강점기다,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시대와 관련된 거. 일제강점기. 또는 독재 정권이다. 독재.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사실 나올 확률이 없어요. 적어요. 근데 교과서에 들어가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학습 목표가 있거든. 학습 목표가 문학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하고 이 방법대로 방문객을 다 감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요즘은 잘 개념 같은 거 많이 안 내긴 하지만 내신에서는 가끔 나오면 또 틀리니까 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들어온 문학사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주목하는 거야.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떤 위상이 있느냐, 뭐 청소년한테 되게 좋은 작품이다, 이러한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20년대 작품 중에서 뭐 최고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흐름, 위상과 관련된 거면 문학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일단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냥 용어만 조금 알아두는 정도로만 넘어갈게요. 자, 빠르게 한번 다시 보자. 자, 작품을 그 자체로 읽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절대론적 관점. 자, 작가에 맞춰서 읽는 걸 뭐라고 한다고? 표현론적 관점. 독자를 중심으로 읽는 거는 효용론적 관점. 그 다음에 시대, 반영론적 관점. 그 다음 마지막에 문학사적 맥락을 통해서 읽는 거. 그래서 이 용어들 잘 정리를 해두세요. 됐죠?